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행히 눈이 조금 와서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부모 상담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상담 심리학과장 하고 계시는 박은정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한 9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겨울 학기, 가을 겨울 학기에 8주 동안 교직원 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배웠고 우리 교직원들이 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교수님 모시고 좀 학부모 교육하면 좋겠다 해서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오후에는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다행히 이 시간은 되신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거든요. 25년 동안 놀이 치료를 해서 정말 그, 그 경험, 예, 저희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자꾸 지치고 번아웃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드릴 텐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튜브에도 영상 많으니까 나중에 또 저희가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도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부부가 데이트하러 나오기 참 좋은 날씨죠. 어제 밤에 눈이 내려서 저도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좀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데서 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터널이 많은 구간이라 안전하게 잘 터널 안에 눈이 안 오니까요. 예, 여러분. 예, 저는 보통 이런 자리에 서면은 다들 부모님들이시니까 저분은 결혼했나 아이는 몇 살인가 보통 제가 막 부모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 그래서 먼저 밝히고 이제 시작합니다. 예, 저는 일단 보시다시피 이제 5학년이고요. 5학년 2반, 1반, 2반 넘어가네요. 예, 그리고 이제 남편 계시고 그리고 딸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30살에 낳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커줘서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잘 가서 대학에서 뭐 제가 원래 기자 출신이거든요. 빛과 소금이라고. 근데 또 학보사 기자 하면서 제가 항상 강의 중에 얘기하는 DNA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증명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꿈이 있겠지만 저는 또 오라버니가 한 분 계셔서 남매 중에 이제 둘째인데요. 저희 오라버니는 이제 과학자셔가지고 꼬마 때 삼촌 연구실에 갔다 오더니 자기는 과학자가 되겠다. 근데 저희 남편도 문과고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그런 DNA는 모르죠. 한 달에 건너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도 연구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오라버니도 연구원이라서 그래서 삼촌 갔다 오더니 자기는 삼촌같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자의 길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과학, 뭐 박물관, 뭐 무슨 실험,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가 대학 갈 때는 동아리도 했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 샘물학교는 동아리 이런 거 선생님들 잘 해주시지만 아무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은 이제 2학번이거든요. 2학번. 예, 근데 2학번 들어갈 때 우리나라 최초로 문이과 통합 지원이라는 게 생겨요. 예, 이미 이제 스토리가 좀 읽히시죠? 그래서 이제 수능 6개 중에서 한 개를 이제 제가 이대 기독교학과 나왔는데 그 과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너는 초1 때부터 과학자로 준비해가지고 모든 너의 이력은 과학자인데 이게 되겠냐? 이 친구가 갑자기 그냥 하나만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DNA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생명공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생명공학도 합격한 한 3개 학교가 있었고 이제 이 학교를 합격했는데 갑자기 방에서 막 울고 나오더니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왜 울면서 대답하는데? 예, 근데 저와 비슷한 길을 결국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12년을 과학자로 키웠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런데 누가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서 복수 지원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과학은 어떻게 된 건가? 복수 지원도 하면서 너무나 멋지게 잘 해나가고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이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어제도 저는 또 둘째는 고1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둘하고 저하고 저희 부부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제가 너무 이 기독교 학교여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해서 좀 말씀 그런데 그래도 그런 거 전제로 오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저희 4명이 제일 행복한 시간은 금요 철야 같이 드리는 시간. 너무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에 은사도 없는데 반주하러 갔을 때 제일 많이 울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수요 금요 예배 다 이게 멱살 잡혀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너무 가기 싫은데 갔어야만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 두 아이는 좋아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 샘물학교 애들이 여기 오듯이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다 쟤네는 왜 교회에 가고 싶을까 아 생각해보니 뭐예요 저희 부부가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편안해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신나게 행복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를 본 거죠. 엄마 아빠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니면서 막 다른 사람 안 좋게 얘기하고 이러면 얘네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갖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는. 그래서 이제 고3 지난 딸은 그렇고 고1 아들은 지금 이제 키가 뭐 여기 키 큰 아버님들도 계신데 이만큼 저희 남편은 참고로 이제 본인은 170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 때 줄자로 재보니까 169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예, 아무튼 뭐 교회 오라버니인데 아무튼 그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2명이 나왔어요. 저희 딸은 막 170이고 저희 아들은 178이고 막 그런데 이만한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빡빡 밀었어요. 근데 뭐 성적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열심히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머리를 빡빡 밀고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이제 학원 마치고 이제 그 데려다 주는 선생님한테 자기 금요철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자기가 가는 차 말고 다른 차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차 운전하시는 분이 또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네 누나도 금요철에 내가 데려다 줬었다. 너 타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 친구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나서는 잔소리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 자복을 하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는 그냥 와줘서 고맙다.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저는 이제 저도 부모잖아요. 저희 아이도 아직 성인으로서 자기 여러분처럼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자기 역할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도 이랬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송구한데 그래도 지금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고등학생 이렇게 하나님 또 골고루 키우게 하시면서 이 아동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가장 뇌 변연계 감정뇌가 편안해야 사실은 지식이 들어가서 공부도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의 그 감정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근본은 무엇일까? 그 영적인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컨텐츠는 심리학적인 걸로 다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따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일단 먼저 오시는 분들이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 맞춰 오신 분들,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성실하고 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담 또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5년 정도 아동 청소년 상담하고 부모 상담, 가족 상담 하면서 결국에는 아이들을 상담을 잘해서 되돌려 보내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그 아이가 똑같은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부모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 부모 상담의 영역으로서 예방 교육인 부모 교육에 지금 온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내용 자체로는 거의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근데 제가 포인트를 짚으면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샘물학교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공통분모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 두 아이가 제가 이제 뭐 박사 공부하고 또 학교를 저희 학교는 용인에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은 2년은 사립학교, 중간 2년은 여러분처럼 기독교 대안학교, 그 다음에 또 2년은 일반학교 이렇게 다녔어요. 초등학교 6년을. 예. 그래서 제가 전학시키지 말라고 교육한 사람인데 저희 애들은 전학을 해가지고 제가 맨날 그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 사립학교 부모로서의 모든 특징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로서 또 어떤 특징과 어떤 상황인가, 그 다음에 일반 학교 부모로서 어떤 특징과 어떤 상황인가를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골고루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학교에 다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기독교 대안학교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이 걱정되고 어떤 부분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이제 좀 제가 좀 조금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모일 분들의 자녀들의 그 나이를 여쭤보니까 초1부터 중고등부까지 그렇죠? 다 해당된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초1, 초6 또는 유치원생 우리 아이는 아동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고등학생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건데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상 9세에서 24세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가 청소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제 며칠 지나면 다 9세 되잖아요. 8세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에 들어간다? 청소년에 들어간다. 그래서 청소년을 포커스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적응의 영향 요인, 그다음 사회적 지지, 청소년은 여러분 MZ 세대 그러면 보통 지금 한 20대 이렇게 대학생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MZ 세대로 분류가 돼요. 물론 또 다른 세대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이 이제 특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이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랬었는데 본인들은 그랬던 걸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는 이제 왜 그러니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여기는 그런 아이가 한 명도 없을 텐데 이제 일탈하는 청소년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이 아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얘는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면서 너는 누구 닮았냐?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일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왜? 집에 자기 닮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담 같은데 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엄마도 자기 안 닮았다 그러고 아빠도 안 닮았다고 하니까 나는 나가서 돌아다닐 때 제일 마음이 편하다.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은 부분이 있다. 손 들어주세요. 제가 내리시고 없다. 손 들어주세요.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집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 교수님 저희 아이를 제가 당최 모르겠으니까 저희 아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누구 닮았어요? 본인들 닮았어요. 근데 얘네가 왜 어려움이 오느냐 마음에 소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왜? 본인들 닮았는데 본인들 안 닮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아이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데 한 20년 전에 이제 놀이치료 초기쯤에는 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 경시대 1등 했으면 좋겠다. 뭐 국어를 책을 100권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가능하게 해달라고 놀이치료 해달라고 그런 부모님들 계셨어요. 제 생각에는 20년 전이니까 여기서 30대 부모님들이 10대인데 여러분 친구들을 제가 상담했을 수 있거든요. 30대 부모님들은 아니면 여기 40대인 분들은 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청소년기 저한테 상담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혹시 어머님 아버님 중에 그 수학 경시대회 1등 하신 분이 있었으면은 제가 가능하다. 근데 혹시 계시냐? 그랬더니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희가 못 해봐서 그런다. 그럼 저는 얘기해요. 여러분이 못 해본 건 저도 못한다. 대신 여러분이 를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도 같이 도울 수 있다. 근데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더 나은 아이들을 저희한테 선물하셨어요. 예, 정말 제가 봐도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부보다 뭐 세상적으로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진짜 저희 부부보다 나아요. 얘네가. 근데 그런 마음으로 키워요. 지금은 뭐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너희 둘은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낫다. 예,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엄마 아빠보다 낫다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해도 되는 차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할까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보다 낫다. 낫다가 아니고 낫다. 더 훌륭한 아이들을 하나님 주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저희 제자들이 이제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대학원 대학교인데 지금도 한 100명 정도가 석박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 상담심리학과 너무 감사하죠. 10년 전에 10명 이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발전하게 하신 거는 뭐 국가 자격증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자기가 와서 자기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졸업한 제자들이 서울 경기 특히 경기 지역의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성남 가정폭력 상담소에 이제 그 상임 상담사가 4명이 계신데 그중에 2명이 저희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비전을 부탁해가지고 같이 슈퍼비전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도 해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에 가장 힘든 사례 2개씩을 발표했어요. 상담사들이. 근데 여러분 어떤 상담소예요? 가정폭력 상담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지금 봄, 여름, 가을 2개씩 6개 사례를 슈퍼비전 했는데 그 6개 사례 공통된 이슈가 뭔지 아세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차별이에요. 무슨 차별이냐?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했으면 그 남편은 자기 어머니한테 뭐 형이나 또는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당해서 사랑을 굉장히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대하거나 자녀들 가운데 차별이 있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쌓여 있는 것이 나중에는 굉장히 심한 분노 폭발이나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크구나 차별이.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가운데 서로 비교. 형, 누나는 어떤데 동생은 어떤데 이런 말은 아예 그냥 이 시간 여기를 나가는 순간 절대 안 하는 것으로 저한테 약속해 주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각자 한 명 한 명 특히 여기 외동이들도 있을 텐데 그 외동이는 또 뭐예요? 다른 친구나 다른 친척이나 다른 아이들하고 걔는 어떤데 너는 왜 이래? 너는 잘하잖아. 걔는 그래서 이렇잖아. 걔는 얌전히 있던데 너는 왜 그래? 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아주 첨예한 공격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는다? 따라하시면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만 안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잘못해서 가족에게 엄청난 폭력을 해서 나라에서 상담받으라고 하러 오신 분들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하나님이 저한테 그 솔루션을 주신 것 같아요. 차별만 하지 말고 각자의 고유성대로 키우도록 강의하고 상담해라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그 전에 부모교육에서 안 했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예, 더샘문학교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가 저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오라버니가 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다시피 막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싹싹하게 하고 그랬는데 저희 오빠는 이제 거의 뭐 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과학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저희 엄마 아빠가 또 오빠가 약간 느리니까 예, 화장실 가면 1시간씩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지? 예, 옛날에 아빠 개척교회 할 때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예. 그럼 막 너무 막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장가를 갔는데 저희 새언니한테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화장실 1시간 있는 걸 못 고쳐서 보냈으니까는 저희 새언니가 아가씨 오빠는 안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주여 저희 집안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 색식감을 위해서 저희 교회 저희가 막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오빠네 애들 2명, 저희 애들 2명 데리고 어렸을 때 뭐 롯데월드 어드벤처 같은 데 가면 저희 오빠는 이렇게 막 저희 오빠 이제 무인 동력으로 박사를 했는데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드론 같은 게 뜨고 그러면 가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저희 오빠가. 그러면 언니 빨리 오라 그래요. 그러면 오빠는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내가 둘이 그럼 사랑하시고 저희가 애들 데리고 갈게요. 거의 4명 키운 기분으로 제가 키웠습니다. 저희 조카들까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저희 아이가 본인 아이가 너무 특이하다. 그럼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예, 금연을 사랑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 그랬어요. 상담사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사실은 배우자가 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적 특성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이따가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청소년 지금 막 마약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뭐 집중 잘 된다고 먹고 그런 게 이제 마약이었던 걸 몰랐고 이런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집을 나간 아이들한테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 때 이렇게 만나서 부모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한 2년 정도. 그때 이제 저랑 아주 절친인 그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패널인 박상희 박사라고요. 같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 교육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부장님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드린 게 있는데 자료가 이제 구해줘 맘스라고요. 아마 공유해 드릴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ADHD, 퇴행, 뭐 적대적 반항 장애 다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엄마표 입시까지. 그래서 구해줘 맘스 치면은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괜찮은 몇 년 전의 모습으로 이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릭슨, 박은정 이렇게 치면은 그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가 사실은 가장 골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어나서는 세상이 살만한가 살만하지 않은가라는 신뢰 대 불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자기가 기저귀 가는 훈련을 할 때는 자율성 대 또 실수했을 때는 수치심. 그리고 이제 학령 전기에는 자기 맘대로 막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도성 대 또 그렇게 하지 마. 너가 그래서 잘못했잖아.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죄책감.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어떻게 해요? 뭘 잘하면 상도 받고 하는 근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에는 어때요? 자아정체감 혼란 대 자아정체감 구축. 그리고 청년기에는 어때요? 친밀감 대 여러분 친밀감 때문에 결혼에 성공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근데 여러분처럼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뭘 느껴요? 고립감. 그리고 우리 중년기에는 뭐예요? 생산성 대 침체감.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또는 어떤 어머니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일을 잘 해내면 생산성을 느끼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침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중년기부터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중년기에는. 그다음 노년기는 어떻게 해요? 통합 대 절망. 계속 통합하는 작업,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피드백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안 하면 절망에서 노인 우울이 되게 심하죠. 총체적으로 그 전체에 대한 것을 전인적으로 구축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도 엄마 부모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일단은 아이들을 교회 안에 앉혀놓으면 그 전반적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청소년에 포커스를 하니까 청소년은 어때요? 정체성이 잘 구축되면
예,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부모님과 함께 어떤 덕목이 생기느냐? 의리라는 덕목이 생겨요. 의리. 여러분 아시죠? 의리. 예. 근데 여러분 보통 의리하면 옛날 영화 친구 이런 영화에서 뭐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런 의리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놀란 건 청소년기에 교회 안 가도 돼. 학원에 가. 공부해. 이런 애들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킬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평생 놓쳐요. 청소년기에. 근데 그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운전을 하고 1시간을 오잖아요. 이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러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애들 얼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의 그런 분들의 자녀들을 상담을 하니까 제가 박사 논문이 상실 애도여가지고 상실하신 분들 자녀들을 상담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얘네를 앞으로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떻게 키우나 막 일어나지 않는 일 갖고 염려하고 애들한테 막 혹시 스트레스 주시면은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 하루가 이 아이들과 마지막일 수 있어요. 맞죠? 제가 거짓말 하나요? 맞죠? 지금 사실은 어제 또 제가 또 청년부 담당 목사인데요. 저희 청년부 부장 권사님이 나름 대기업 상무님이에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제가 지금 조금 얼굴도 빨갛고 좀 힘든 상태인 게 어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들은 고1 올라가는데 너무나 외모도 아름답고 능력 있고 지금 아주 창창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제 이제 자기 남편도 가지만 저한테 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금요철 예배 가기 전에 같이 결과 나오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거예요. 이거는 그분한테만 일어나는 일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막 하루에 스케줄 3개, 4개, 5개씩 하고 살기 때문에 저한테 먼저 왔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갑상선암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일이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그 외동 아들을 아주 정말 왕자님 너무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뭐 너무 잘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전화로 엄마 결과 어떻게 됐어? 엄마 결과 어떻게 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알았어 예준아 엄마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렇게 제가 또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 강사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결혼 예비하는 우리 오늘도 그래서 결혼식 2개나 이제 가야 되는데 청년들이 와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그중에서 제가 정말 생각이 나는 청년 부부가 있는데 남자 청년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육원 출신이고 여자 청년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 출신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심리 검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 청년은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개발된 건가 아니면 원래 생물학적 부모도 이렇게 그러신 분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자매가 너무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거예요. 엄마 아빠 밑에서 컸는데 보니까 자매는 이제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고 보니까 형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가 했더니 형제 부모가 자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통사고로 가신 거죠, 2분이.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키웠는데 이제 친척들이 다 마다해가지고 보육원으로 간 거죠. 근데 엄마 아빠의 추억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따뜻한 분이고 같이 있었던 동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안정애착이 되도록 잘 키워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따 구해줘 맘스 영상 보시면 이렇게 접촉 위안이 제일 중요하다. 안정애착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접촉 위안은 존 볼비가 얘기하길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이렇게 있죠? 제가 말 안 한 감각이 뭐가 있어요? 촉각. 어렵나요? 네, 촉각이 어떤 감각이 제일 넓어요? 분포가? 촉각이 넓죠. 네.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촉각 어려워요?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가장 분포가 넓은 곳을 통하여 아이들의 심리, 정서, 신체 모든 발달. 그래서 저희 아이들 제 169 DNA로 지금 엄청 키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온몸을 제가 특히 자기 전에 잠에서 깰 때 아침에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놀란 게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직 처녀 시절에 결혼하지 말까 애 낳지 말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들이 상담을 받으러 들어와가지고는 교수님 저희는 아침부터 전쟁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갈 때 일어나 몇 시인데 늦으면 엄마 아빠도 듣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으면 아침부터 전쟁이구나. 그냥 그러면은 상담의 길을 가지 말고 다시 기자로 가든지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침부터 전쟁인데 애를 왜 낳아? 그런 생각 잠깐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 오빠가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요 앞에 난방을 좀 꺼주십시오. 제가 숨이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 그분이 결혼하자고 해서 이제 유학을 못 가고 국내에서 박사를 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안 되겠다. 아침부터 전쟁이면 이거는 그날 하루는 망친 거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의 슈퍼바이저, 저의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어떨 때 보드라워져요? 쓰다듬어 줄 때 보드라워지죠. 특히 척추, 목 뒤부터 꼬리뼈까지 척추의 모든 신경이 다 지나가죠. 네. 그래서 척추를 쓰다듬어 주면서 잠을 깨도록 해보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봤어요. 실험을. 그래서 애들이 자고 있을 때 오늘 아침에도 저희 딸이 좀 그 워라벨이 지나쳐가지고 토요일 아침마다 자기가 다니던 독서실에 알바를 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너무 가난한 줄 아니까 좀 적당히 해라. 그래도 저보다 더 빨리 준비하고 나갔거든요. 조금 약간 아빠 닮아서 월코홀릭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걔를 깰 때도 제가 지금 23세인데도 목부터 등을 쫙 한 3번 해주면 얘가 기지개를 쫙 피면서 엄마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일어난단 말이죠. 자 지금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빨리 척추 쓰다듬어 주세요. 잠바가 너무 두꺼우면 잠바를 벗어야 됩니다. 때리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자 언어도 같이 여보 사랑합니다. 시작. 여보 존경합니다. 자 반대. 아내가 남편에게 시작.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존경합니다. 약간 머리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표정 보세요. 아까 그렇게 제가 강의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시더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저한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접촉 위안의 힘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40분 강의했는데 40분 강의보다 이거 터치 한번 한 게 여러분을 얼마나 릴렉스 시키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는 접촉 위안의 힘을 너무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히려 딸이 조금 여자끼리니까 허그하는 거를 조금 요즘에는 엄마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등을 이렇게 두드려주고 아들은 아직도 저를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안아주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만한 남자한테 안기는 것이 이제 저의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눈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만한 분이 항상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많은 스케줄하고 집에 가면 저를 딱 안아가지고 엄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엄마 화이팅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엄마 화이팅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를 막 딱 안아주고 막 그래요. 내가 여자친구 생기기 전까지만 이러고 제가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도 릴렉스하고 시험 보러 갈 때는 엄마 아침에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빡빡 머리를 막 이렇게 문지면서 기도를 이제 해주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주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자녀들과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혹시 엄마랑 그냥 그런 아이들을 너무 상담을 많이 하니까 중3인데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 애들을 상담을 제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들하고 아침에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예요.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혜택 받은 건 그거.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최고의 좋은 모습, 추억, 사랑으로 마음에 정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얘가 그걸로 평생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공부도 사회성도 다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제가 열심히 증명하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적응의 영향 요인으로 주로 어디를 지목했다? 가정. 예. 빨간색 보이세요? 예. 가정을 지목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기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신앙 성장의 척도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자녀 좋은 사이는 하나님과 좋은 사이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부부싸움을 뭐 한 번도 안 하는 거는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3년 차인데 한 20년은 치열하게 서로 맞춰봤, 싸웠다기보다는 서로 맞춰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부싸움을 이제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하고 다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큰 소리 내고 해서 좀 미안한데 엄마 아빠도 지금 서로 알아보고 맞춰보고 있는 중이라서 너희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요 요즘에 상담해 보면 저희 엄마 아빠 어젯밤에 싸웠거든요. 저희 집도 이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왜냐면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그 무슨 말까지 하는 줄 아세요? 제 친구 중에서는 엄마 아빠 재혼한 애도 있는데요. 더 짜증난대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해서 또 재혼하면 어떡하죠? 그런 얘기까지 해요 저한테. 뭔지 아시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큰 소리 나고 부부싸움을 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너희도 친구들하고 싸우고 다시 화해하지 엄마 아빠도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겪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자기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모 자녀 좋은 사이, 하나님과 좋은 사이. 자, 부모 자녀 좋은 사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예쁠 때는 옆에 지나가던 사람도 예쁘고 잘했다 그래요. 교장 선생님도 예쁘다 그러고 다. 근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게 부모 자녀 좋은 사이예요. 아시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하고도 그런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이상하고 잘못할 때는 남의 아이고 잘할 때만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아이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누구보다 부모한테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로 하는 것이 부모 자녀 좋은 사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의 건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결국에는 학교에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일상생활의 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가정처럼, 그건 넌센스예요. 가정 같이 따뜻한 건 맞는데 뭐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애가 기독교 대안학교여서 안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기독교 대안학교처럼 우리 가정이 따뜻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 와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 건강성은 어떻게 해요? 학교생활 적응을 높여주고 또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는 경로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자,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 평생 하셨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정아, 새 학기가 돼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얼굴이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고 미스터 코리아처럼 잘생겨서 연예인처럼 그렇게 생겨서 예쁜 게 아니라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선생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뭔지 아시겠죠? 영어로 헤일로, 일본어로 아우라. 그 눈이 막 저희 아들도 눈이
예, 저한테는 제일 잘생긴 아들인데 08년생 중에서 아무튼 얘가 그냥 여러분 자녀들도 집에서 계속 잔소리 듣고 계속 눈치 보고 계속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위축된 애들은 학교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매력 있으세요? 그런 분들하고 저도 그런 제자들한테는 큰 일을 시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고 막 잘난 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당당하게, 저 그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겸손하고 당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 분들 보면은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어도 아빠가 예뻐했다든지, 아빠가 또는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서 할머니 집에 맡겼어도 할머니가 굉장히 좋은 양육을 해주셨다든지. 왜냐하면 주 양육자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주신 분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주 양육자가 이 아이가 잘하는 모습 그대로, 그거부터 잘하는 것부터 지지와 격려해주면 얘는 못하던 것도 잘해줘요. 그게 저희 상담의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못하는 걸 계속 지적하면요,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그게 저희 노하우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노하우를 여기다가 말씀드렸는데 뭔지 아시겠죠? 뭐라고요? 잘하는 걸 칭찬해 주다 보면 못하던 것도 잘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좀 비커밍 빙이니까요. 자라가고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 내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화를 이루고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서 학교 생활 적응도 높여줍니다. 예. 자, 그리고 청소년은 건강한 가족이 형성하는 가족 문화와 친밀한 유대감을 경험해서 가족과 자신의 가치 체계를 통합한 심리적 독립을 높이고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지와 사회적 자원을 확대해 갑니다. 예. 아, 저 사람은 날 사랑해 줄 거야. 저 사람 나에게 뭘 가르쳐 줄 거야. 저 사람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런 눈빛을 받아야. 예, 그래서 학교나 지역사회는 가족이 가지는 긍정적 가족 기능을 강화해서 청소년이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서 원활한 학교 생활 적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담적 개입. 우리 더샘물학교도 되게 훌륭한 상담 선생님들 계세요. 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또 신청하시면 부모 상담도 또 여러분이 도움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언급한 사회적 지지라는 것이 뭐냐?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긍정적 감정, 물질적 도움은 뭐 돈 이런 것보다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 사주고 또 이런 좋은 학교에 보내주는 그런 여러분의 의미 있는, 여러분이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이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인정, 정보 제공 이런 걸 통해서 대인관계로부터 획득하는 긍정적 자원이 뭐라고요? 사회적 지지. 그럼 보면 이 세 가지가 어디서부터 사실은 시작되겠어요? 가정.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서 이런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지지를 받은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ADHD 지금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데 ADHD 친구들 이제 구해줘 맘스 컨텐츠 보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욕구 지연. 욕구 지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를 건드리고 싶은데 건드리면 안 되죠. 수업 시간이라서. 근데 건드리고 그다음에 돌아다니고 싶지만 수업 시간이면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근데 그냥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은 이렇게 다 여기서 만약에 혼자 돌아다니는 계속 돌아다니는 부모님 계시면은 송구하지만 성인 ADHD고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ADHD가. 예, 축하드립니다. 성인 ADHD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때 성인 ADHD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25년 상담했잖아요. 그때 10대가 아니면 6세, 7세가 5세가 ADHD였으면 5세부터 진단받으니까 그러면 25년 후에 지금 그 30세가 치료 못 받고 ADHD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부터 온다고요? 아까 얘기한 가정에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 그다음에 또 사랑 어린 정보 제공, 먹을 거 입을 거 해서 충분히 안아주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정서 반응과 행동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ADHD만 가지고도 제가
뭐 한 학기는 이상 강의하지만 AD하고 HD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예요. 그러니까 Attention Deficit이 뭐예요? 어텐션이 차렷이잖아요. 차렷. 집중이 안 된다가 AD고요. ADHD Hyperactivity Disorder는 뭐냐면 막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한 장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ADHD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애는 하이퍼는 아니에요. 얌전하게 있는데 어텐션이 안 되고 있어요. 얌전히 있는데 혼자 완전히 다른 생각하고 수업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걔는 그냥 AD로 진단받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HD 하이퍼 액티비티 막 여기 난리 났는데 얘가 또 앉아서 영어책 보면 해리포터 이따만한 걸 1시간 반 만에 다 읽어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하나님 공평하셔가지고 집중력은 엄청나게 주셨는데 행동은 하이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ADHD가 나뉜다는 걸 아시고 우리 아이가 너무 얌전하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면 사실은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봐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책도 잘 보고 수학도 잘 풀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문제 없는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죄송하지만 ADHD는 공동체하고 있을 때 진단을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잘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괜찮다는 말이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좀 들어가고 나서는 종합심리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들은 하루가 1000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피드백해 주는가가 결국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 다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정상 발달 도와주고 행동이나 적응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 아까 사회적 지지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 의하면 뭘 해줘야 된다? 접촉, 위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컸다. 중고등학생 손대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저는 상담했을 때요. 아버지랑 정말 사이가 안 좋은 아들. 거의 뭐 학교를 들었다 나갔다고 집도 들었다 나갔다는 그분. 네,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찜질방에서 잠잤더니 삭신이 쑤셔요. 막 이런 그런 아들. 근데 아버지와 회복이 되지 않고는 이 아이가 집으로 안 돌아가는 애한테 어떻게 했냐. 무슨 솔루션 주냐. 아버님 아들이 학교 갈 때 뛰어나가셔서 쑥스럽지만 걔가 손 못 대게 하니까 가방 위라도 툭툭 해줘라. 이렇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버님 그거 해주시면은 제가 이 친구 앞으로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만 해서 소용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그걸 해주십시오. 저도 무서워가지고 약간 깍두기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또 한다면 하지요. 그러시더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아버님이 이렇게 문을 열다 닫다 저 아들이 언제 나가나 학교 하다가 아들한테 빡 뛰어나가셔가지고 그 가방을 하고 막 들어오고 그랬더니 아들이 뭔데 막 그러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일주일 후에 오더니 교수님 저희 아버지 약간 반쯤 미친 것 같아요. 저희 가방을 근데 어떻게 해요? 미소를 싹 지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빠가 나를 이뻐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낀 거죠. 남자 아버님들은 뭔지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공감해 주셔서.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아이는 길게 상담 안 하고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요 원인이 또 개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 평가로 바꿔줘야 된다. 예. 청소년은 자신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받아들입니다. 예. 예. 자, 청소년은 MZ 세대. 예. 여기서 60년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가 저희 부모님 세대 있고 또 부모님 60년대생들인 분들도 계시죠. 60에서 80년대 사이에 태어난 부모가 물려준 세상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X세대. 자, 여기 X세대 손들어 주세요. 60에서 80 사이. 뒤에 부장님하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X세대. 저도 X세대고요. 70년대 태어났으니까. 자, 80년대 태어나신 부모님 손들어 주세요.
아, 네. 예. 축하드립니다. Y세대. 근데 우리 애들은 뭐예요? MZ. 예, 우리는 MZ예요.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 부르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군사 정권 시기를 겪지 않고 민주화 이후 신세대를 의미하는 용어면 X세대 이전의 기성세대와 대비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안을 계엄령 전에 만들었어요. 물을 한 잔 마실게요. 네. 계엄령을 바꿀 것이냐? MZ 세대에 대해서 MZ들이 다 쏟아져 나왔죠 지금. 소름 끼쳐요 지금. 근데 뒤에 인지적 특성에는 나와요. 얘네가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고 방은 안 치우고 책상 안 치우면서 민주주의 세계평화 관심이 많은 게 청소년기 특징이에요. 저희 아들도 자기 책상은 안 치우면서 엄마 아빠 우크라이나 전쟁이 걱정돼요. 머리 빡빡 밀고. 저희 남편이 쟤 왜 저래? 당신 상담사잖아요. 정상입니다. 빨리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찾아가 둘이 토론하세요. 그래가지고 방 치우고 책상 치우기 전에 먼저 식탁에 앉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막 자기가 무슨 유엔 사무총장쯤 된 것처럼 막 열띤 토론을 아빠랑 하고 막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빠랑 흠칫 얘기하고 나더니 방부터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방을 치우더라고요. 그게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세계 평화 민주주의 운운하는 게 청소년기의 특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후배 중에서도 그 이대병원 원목이 있는데 언니 저희 딸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방은 거의 제 4차 세계대전처럼 해놓고 기말고사 공부는 안 하면서 지금 국회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3이 자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딸 잘 키웠네. 너 닮았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후배가 최순실 사건 때 앞장섰던 애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똑같네. 너랑 DNA는 변하지 않아. 크게 되래다. 크게 되래.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뭐 요즘에 뭐 맛있는 것도 많이 가면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와서 좀 따뜻하게 몸 데펴주고 너가 고민하는 거 너가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거여서 거기에 갔니 이렇게 대화를 좀 하라고. 그랬더니 막 오면서도 죄인처럼 들어온다는 거 얼굴 빨개가지고.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엄마 아빠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막 토요일 날 오후 뭐 4시 5시 얘기하면서 막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부부가 목사거든요. 아내는 원목이고 남편 우리가 기도할게 그랬대요. 고맙다고 공부한다고 그때 그때 공부하더래요. 기말고사 공부.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너무 언니 이 지금 우리보다 더 엄청난 애들이다. 얘네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해가지고 강의안을 바꿀까? 그래서 언어로 하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청소년 특징이니까요. 특히 얘네들은 뭐예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사생활 중시하고 수평적 문화를 선호하며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고 편리함, 간편함, 전화보다 문자, 워라벨의 영역을 분명시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방에 여러분 아이들 방 들어갈 때 노크 하셔야 돼요. 노크 약속 아시겠죠? 노크 하셔야 돼요. 노크 안 하시면서 예의 바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거 실험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 딸한테 항상 꼬마 때부터 노크했고요. 그럼 애들이 막 놀다가도 막 게임하다가도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도 됩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아빠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노크할 정도의 인격인가를 성찰하게 되더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노하우가 많이 나가네요. 비 선생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자, 노크. 저는 노크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또 어떨 때는 그래요. 엄마 저 줌으로 회의 중이니까 문자로 주세요. 그럼 네. 못 들어가고 다시 나와요. 저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해요. 저희 딸이. 예. 그럼 뭐예요? 얘가 뭐예요?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하면 너희는 왜 엄마한테 얼굴 안 보여주냐?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런 X세대, Y세대적인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문자로라도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이모티콘을 보내면 싫어해요. 네, 아시겠죠? 이모티콘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 또 이모티콘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많이 보내주시고 워라밸의 영역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딱 사고 그런 게 이제 얘네들이다. 오늘 한국의 MZ세대 특징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본인을 위한 상담보다는 자녀를 위한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부모의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하실 때도 여러분이 할 말을 막 준비해서 가가지고 다다다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저는 상담사니까 1대1로 상담하거나 조금 몇 명 모아놓고 집단 상담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는 60명 넘을 때 막 오전 오후반 할 때 선생님 하셨거든요. 혹시 우리 X세대는 알죠? 오전 오후반 60명씩 한 번에. 근데 제가 저희 아이들 학부모 공개 수업 가보면은 20명이나 20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다 드러내면서 돌아다녀서 야 나는 선생님 못하겠다. 너무 힘들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ADHD가 분명히 있고 딱 봐도 원래 그래요. 20분의 1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얼마나 여러분 1시간만 여러분 자녀의 반 전체 놓고 뭐 해보세요. 와우. 저 그거를 그렇게 피해가는데 저희 아이들 선생님들이 다른 어머니들이 아무도 안 하신다고 해서 동종 업계에 계신 어머니께 부탁드린다 그러시고 가서 아이들 뭐 이렇게 물고기 가족화라고 해봤어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물고기 가족화 어항 그리고 그 안에 자기 가족을 뭐 물고기나 바위나 미역이나 뭐 원하는 걸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랍지도 않게 샤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누구일지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머니들께 우리 다니엘 저희 아들 이름 강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지었어요. 이름 저에게 아이돌이에요. 아니 며느리한테 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집 강다니엘이 초2 때 갔는데 다니엘 엄마가 뭐 놀이치료 뭐 교수님인데 와서 한대. 너무 기대되지 않아? 물고기 가족화. 근데 선생님하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 그림을. 그 그림은 지금까지 선생님의 캐비넷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샤크가 많아가지고 막 자기 자식 잡아먹는 샤크, 막 바위를 앙 하고 있는 샤크, 바위는 아빠고 막 하여튼 또 이렇게 미역도 아빠인데 미역은 맨날 이렇게 하고 막 있고 바위에 누워 있는 미역 막 도저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데 걔네는 막 신났어요. 왜? 그걸 표현하고 감정 정화했기 때문에 카타르시스. 그래서 이건 비밀이야. 집에 가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야. 알았다고. 집에 가서 다니엘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대신 부모의 협조와 지지. 그럴 때 막 왜 엄마를 샬크로 했어? 그런 게 아니죠. 왜 상어로 했어? 그게 아니고 그래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할 때는 잠깐 샬크지 그치? 그러면 아니에요. 엄마는 너무 예쁜 니모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착한 우리 자녀들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청소년 인지적 특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 삐아제, 삐아제. 제가 저희 제자들이 졸 때는 삐아제는 장씨라는 50대 유머를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너무 썰렁해가지고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장 삐아제는 정신 능력에 대한 개인차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일생 동안 인지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 중요한 질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녀들이 0, 2세 아직 꼬마들 키우는 분들도 계시죠, 동생들. 뭐예요? 신체 감각, 지각. 뭐예요? 구강기니까 입으로 다 들어가고 손으로 다 만지고 이러면서 자기 알아차리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2에서 6세인 전조작기에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고 능력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그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자아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꽉 넘어져 놓고 땅! 너 왜 나를 넘어지게 했어?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유아기의 자아중심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꽝 다치고 엄마 이게 날 때렸어 막 그러면 정신 차려 망상이야 이렇게 하는 분 없죠? 뭐예요? 아이고 뗐지 이게 널 때렸구나. 정상이에요. 그때는 그게 자아중심성이에요. 그 다음에 7에서 11세 구체적 조작기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좀 미숙한 편인데 청소년기에는
예, 그 7에서 11세하고 9세에서 24세 이렇게 겹치죠 중간에.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형식적 조작기 때는 뭐예요? 추상적, 가상적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상대적 다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죠. 너는 도대체 컴퓨터 켜놓고 뭐 하고 이 책 켜놓고 저 책 펴놓고 뭐 하는 거냐? 하나만 해라. 그런 게 발달될 때예요. 지금. 대신 그때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펼쳐놓고 하지는 말고 그러다가 하나에 집중하는 시간도 좀 늘려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차원적인 것과 선택적 집중이 같이 가기 때문에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 사고를 하는 청소년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얽매기보다는 가상적인 상황이나 추상적인 사실에 더 관심이 많아서 구체적인 방 치우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많은 게 뭐라고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민주주의, 종교, 아름다움, 사랑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음미하고 사회적 규범, 가치관 이해하고 예술적 표현에 잠긴 상징들을 터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민주주의, 신앙, 아름다움, 사랑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진다. 그러면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에 같이 엄마 아빠도 그거에 대해서 대화 나눌 마음이 있다 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주세요. 아시겠죠? 너 지금 그게 관심 있구나. 알았어. 생각보다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네는 MZ들은. 네, 알았죠? 짧게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네, 제 말 들으셔도 돼요. 자, 정보 처리적 관점에서는 청소년기에는 선택적주의와 분산적주의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두 개가 같이 발달해요. 선택적주의는 자기가 꽂히는 거, 아이돌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 원하는 선생님, 원하는 친구 또는 엄마 아빠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하기도 해요. 그게 발달하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분산적주의도 발달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개를 놓고 자기는 다 보고 있다 그래요. 다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선택적주의하고 분산주의가 가능해요? 근데 얘네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가능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너무 하나에만 신경 쓰지 마. 여러 가지를 해. 라고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만 하지 마. 하나를 해. 여러분이 만들어 가려고 하면 오히려 고장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애들은 선택적주의가 먼저 발달되고 어떤 애들은 분산적주의가 먼저 발달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찰. 앞서가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발달 플랜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얘네가. 그래도 우리가 뭐 하냐면 얘네한테 어떻게 보면은 조종당해. 저희 딸도 잠깐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 건데 저희 부부가 정했죠. 과학자로. 우리 둘이 인문계로 별로 힘들어갖고. 그래 우리 집안에 그래 여성 과학자 그래 가능하다. 연구원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얘는 근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더샘물 학교에서도 고등부에서 학생 종합 전형을 잘 해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그 레주메가 잘 돼 있어야 대학을 잘 가거든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본인 딸은 과학 동아리 이런 걸 하면서 인문계를 합격했냐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인재 전형이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거죠. 고3 때 얘는 이과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에서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논술 대회라고 걸린 거예요. 교내 대회. 근데 거기서 그 주제가 컴패션, 동정이죠.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거기서 이 친구가 이제 이과반은 그다지 해당되지 않는데 나가다가 선생님 저 이과반인데요. 이거 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고3 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예본 너 뭐 회의할 때 의자도 잘 옮기고 봉사 많이 하니까 알았어 앉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막 논술도 막 엄마들이 막 어디로 막 학원 엄청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프레임에 딱 맞게 쓴 건 다 떨어져요 사실은. 오히려 더세물학교 같은 선생님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땐 저희 딸이 3, 4학년 때 다녔거든요. 기독교 대안학교. 거기서 계속 발표 수업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얘는 사고 구조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고 구조가 딱 장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첫 줄을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컴패션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것이다. 라고 첫 줄을 딱 쓴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장원이 결정됐대요, 첫 줄에. 근데 그건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배운 거야.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가장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아픈 사람을 먼저 앞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것이다라고 첫 줄을 쓰니까 그냥 모든 심사위원이 다른 거 막 주절주절이 쓴 애들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장원을 이과생인데 받은 거예요. 저는 학교에 코로나 고3이어가지고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선생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딸은 그냥 약간 평범한 데서 좀 자란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예요? 푸시만 하지 말고 그 발달 단계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고 서포트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억 능력의 발달이 굉장히 그래서 감각 기억, 내가 부모님이 날 사랑해줬나 이런 것은 아동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단기 기억 능력이 발달해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12세경에는 거의 성인 수준에 발달하고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기억력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잠깐 외웠던 거 막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화학 원소 기호를 막 얘기하는데 옛날에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에 했던 거 16세 때 했던 거. 그러니까 그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15세에서 25세 때 경험했던 것이 가장 잘 기억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이제 더샘물학교에서 만약에 중고등부에 다닌다. 그럼 이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또 어디 막 이번에 통영도 갔다 왔다 그러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 같이 한 게 어떻게 돼요? 평생 가장 많이 남는 기억으로 남는. 이거 이제 기억 전쟁이에요. 얼마나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억을 많이 갖고 있는가. 우리가 100세, 우리 자녀들은 100세, 120세까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네가 언제 기억으로 살아갈 거냐. 예, 힘든 인생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데 이렇게 또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와주신 여러분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자아중심성이 2에서 7세 전조잡기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나만 아는 거 이렇게 확 묻어쳐놓고 책상에 절 때렸어 이러는 거.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의 청중, 따라할까요?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네. 상상의 청중이 뭐냐면 아주 여러분 쉬운 말로 ADHD인 애들이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막 건드리고 때리고 선생님들 막 대답하고 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해하는가 공감이 안 되는 게 청소년 ADHD예요. 그런데 얘네를 딱 약도 줄이고 결정적으로 얘네를 치료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보느냐면은 상상의 청중이 생길 때로 와요. 그게 뭐냐? 혹시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는데 저도 기억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중고등학생이었고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보는데 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생각 아니라는 분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다 그걸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상의 청중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볼까가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는 그때가 저희가 ADHD를 치료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봐요. 근데 너무 이런 애는 그때가 와도 잘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심한 ADHD 친구들은 약 먹고 상담받으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빌드업 해가죠. 그래서 그때 상상의 청중이 딱 나타나면은 그때 저희가 얘가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친구들한테 말도 이제 크게 안 하고 선생님 말할 때도 말 대답 안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완치가 가능하겠다. ADHD는 완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야 아무도 안 봐. 그거는 너 아동기로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쓰일 때지. 공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감은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삐에로 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시다. 이해를 통한 공감. 그냥 웃어주고 울어주고는 공감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가짜, 표피적인 공감이에요. 이해는 뭐냐?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사회적 지지 이런 걸 배워서 얘네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다고 했지 얘는 정상이구나 라고 하는 게 공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공감은 그냥 되지 않아요. 관찰하고 공부하고 아는 게 있어요. 공감이. 저 사람이 막 우는데 왜 그래 그러시죠. 근데 저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진짜 공감이 되죠. 왜 그런지 알아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왜 그런가를 관찰해서 그 아이가 왜 그런지 알아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항상 엄마 아빠한테 공감받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공감을 엄마 아빠가 뭐 공감해 주는 것 같은데 공감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공감해 주는 척할 때 그때 아이들도 아 이건 가짜 공감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우화는 뭐냐면요. 상상의 청중은 아까 말했죠. 가상 속의 청중 만들고 자기가 집중받고 있다고 믿는 그런 이제 현상이고요. 정상입니다. 청소년들은 또 자신이 타인의 관심이 초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자의식이 있죠. 너희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냐? 우리 아이는 변했어요. 라고 그러죠. 변한 게 아니라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의식이 생기면 아 우리 아이 지금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 우화란 자신과 관련된 사실이 아닌 혹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폭주, 과속, 헬멧 착용 안 해도 자신 다치지 않을 것, 성관계를 하면서도 임신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약물을 사용해도 중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나는 빨간불일 때 건너가도 차에 안 칠 거야. 나는 연애해도 이상한 쪽으로 안 빠질 거야. 나는 오토바이를 타도 사고가 안 날 거야. 그게 뭐라고요? 개인적 우화. 그러니까 엄마, 친구들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야 말이 돼? 친구들 그럼 너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따라하실까요? 개인적 우화구나. 우리 아이 청소년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따라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거기는 뭐가 숨겨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도 숨겨 있어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하고 다르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시작.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애들이 무슨 일이지? 그래. 청소년기엔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애들이 잠을 안 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한두 시간 늦게 나와요. 잠을 위한 호르몬이 청소년기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제자들이 가서 잠 안 자는 자기 자제한테 교수님이 너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한두 시간 늦게 나와가지고 원래 늦게 자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10시에 잤었지. 12시 넘기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런가 보다 내가.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자라 그럴 때 잠이 안 올까? 아, 나 청소년기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늦게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여러분 유식하게 얘기하셔야 돼. 유식하게. 아시겠죠? 애들한테 그래 너 멜라토닌 호르몬이 늦게 나와서 그러는 거. 대신 2시간 이상은 아니야. 그 이후에는 잘못된 거야. 자야 돼. 아시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안전. 그러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한 번도 때리지 않고 키웠는데 어떻게 되냐? 안전하지 않을 때 얘가 막 이런 데 뛰어다닌다든지 막 넘어지려고 한다든지 잠을 늦게 자는 그럴 때는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좀 웃는 얼굴인데 엄마가 무표정할 때 제일 무섭대요. 그리고 그냥 자기네 이름 부를 때 예보나 다니엘아 이미 알아. 뭐 잘못한 걸 이미 본인의 죄를 다 알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컨텐츠가 전달이 안 돼요. 오히려 상담해 보면 애들이 엄마 아빠 목젖만 보였대요. 혼낼 때. 막 얘기하는 거 다 날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다시 요약해서 얘기해봐. 그런데도 몰라.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엄마 아빠가 너무 길게 혼내가지고. 그럼 또 혼나. 자기는 너무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엄마 아빠 막 이렇게 흥분할 수 있구나 그러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막 빠르게 얘기한 걸 다시 말하래. 그거 또 혼나. 자기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따라할까? 성찰 능력. 그게 피드백이거든요. 피드백.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막 얘기하면은요 정말 너무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방법 잘 하실 줄 믿고요. 자, 우리나라 청소년 도덕적 특성이 생각보다 요거 보시면 부정행위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생각보다 동방예의지국이고 서로 이렇게 잘 지킬 것 같은 애들인데 생각보다 학업 부정행위가 많아서 우리가 웃고 있고 그런데 얘네가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건 뭘까요? 많이 억압돼서 그래요. 집에서 너무 바르게 약간 집에서 오면요. 집에 오면 약간 릴렉스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얘네도. 네. 뭔지 아시겠죠? 집에 들어왔다 빨리 옷 벗고 빨리 손 씻고 빨리 하고 빨리 숙제하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도 약간 쉬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하실까? 잠깐 쉴 시간을 주자. 그래서 따라할까요? 너도 오늘 수고 많았지? 잠깐 쉬고 함께 하자. 너가 해 말고 뭐라고요? 함께 하자. 예, 그래서 부모님이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모습. 예, 그래서 예, 촉진적 환경. 예, 그래서 부모님이 접촉 위안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돌봐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점프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심리적 호흡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공황장애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쵸? 공황장애 환자들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도 왜 호흡을 하기 힘들어할까? 여러분 숨 쉬어보세요. 제일 좋은 숨이 코로 네 박자 숨 쉬고 네 박자 또 입으로 뱉는 거라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울고 그럴 때도 엄마 아빠랑 같이 숨 쉬자. 여러분 여기서 숨 쉬다가 쓰러지신 분 아무도 없거든요. 공황장애 환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여기에 공황장애 환자가 계시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힘들고 그러면 정말 호흡곤란이 오시는 게 공황장애죠. 심리적인 호흡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자, 청소년이 부모에게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공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은 관찰하고 알아본 다음에 이해하고 느끼는 건데 공감이란 말은 아인플룽이라고 독어에서 나왔는데 아인 안에 플룽 느끼다 들어가서 느끼다 라는 말이고 결국에는 마음 안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강의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얘기들이에요. 속사람이.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심리적인 산소인 공감의 중요성을 말한 학자가 하인즈 코핫이라는 학자인데 하인즈 코핫을 제가 왜 좋아하고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나 교회교육 올 때 모셔오느냐면은 하인즈 코핫도 여러분처럼 예, 자기 가까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삶을 살았던 훌륭한 학자예요. 크리스찬 학자예요. 근데 이 학자가 뭐라 했어요? 심리적인 호흡은 공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건강한 자기 대상과의 공감 경험이 중요하다. 자, 따라하실까요? 자기 대상. 네, 내가 자기고 옆에 분 네, 대상이라고 있어요. 자기 대상. 지금 여기서 여러분은 저에게 자기 대상이에요. 건강한 자기 대상하고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산소인 공감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감은 엠패세이야. 네. 네. 뭐예요? N은 고통이나 안을 뜻하는 M과 파토스, 고통을 뜻하는 파토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따라하실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된다. 그런 말을. 그럴 수도 있겠다. 듣고 보니 이해가 좀 되네. 얘기해봐.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제 서로 이심전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대상은 사실은 우리가 평생 자녀들이랑 같이 있어주면 좋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평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중에는 노년이 돼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곁을 떠나더라도 이 아이들이 항상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은 자기를 포근하게 잘했었던 못했었던 간에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를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뒤에 마이크 있는데 물어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보기가 좀 어려우시면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근데 또 이메일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메일로 정리하다가 실제로 마지막에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도 좋은 것 같아서 혹시 공개적으로 물어보기가 뭐 하시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까 그 유튜브가 옆에 계신 분 거에서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는 자원봉사했기 때문에 그냥 구해줘 맘스에서 여러분이 보통 고민하는 컨텐츠들이 분리불안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달에 대한 부분은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들도 우리 전문가들도 계속 다시 보거든요. 제가 한 걸 다시 봐요. 다시 보니까 이 콘텐츠에서 이런 얘기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학교에 계신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고 또 집에서 관찰하시고 또 이해하셔서 공감을 잘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부장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 명도 없으면 약간 실망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질문하실 때는 저희 아이가 몇 세 여하다 남하다 이걸 먼저 해주시면.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있는데요. 네. 그 아이가 이제 불안도가 몇 살 여하여 남아요? 9살 여아예요. 네. 근데 불안도가 높은 아이인데 네. 사실은 영상을 저는 네. 거의 다 보고 왔어요. 구해줘 맘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 분리불안을 위한 최고의 꿀팁이라고 나오셨는데 네. 거기에 나온 영상에는 네. 거의 그 아기들을 위주에 네. 대한 그런 얘기만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불안도가 높아서 네. 아직도 애착 인형을 가지고 네. 있고 밤에 잘 때도 안아줘야 잠을 네. 자요. 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줘야 될까요? 제가 저 질문 있잖아요. 언제까지? 네. 이 질문을 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항상 그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면요. 어머니는 조금 힘드실 텐데 걔가 그만할 때까지. 그런데 어머니 뭐냐면요. 언제까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걔는 계속해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어머니께서 딸 둘이 계속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자는 거예요. 엄마 머리를. 이 엄마는 거의 약간 홀이 생길 정도로 너무 딸들이 머리를 만져가지고 딸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가발을 너무 재밌는 너무 괴로운 자기가 잠을 누가 머리 계속 만지면 잠 와요 여러분? 안 오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막 울면서 둘이 같이 머리를 막 만지면서 그래서 저한테 교수님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하여튼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마음을 그래 네 머리 다 빠질 때까지 다 가져라 뭐 내 머리 네 머리 니네 거지 뭐 누구 거겠냐 그리고 그냥 마음을 툭 놓고 너 시집 가기 전까지 만질래도 만져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 한 1, 2주 지나서 아이들이 정말 이제 됐다는 그런 매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어머니 언제까지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 너가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까지도 자기 성인이 돼서도 애착 인형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렇죠? CEO들이 자기 방에 피겨 쫙 놓는 분들도 있고 그게 어떤 몰입하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의.
근데 그걸 병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영상에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때부터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똑같이 아동, 청소년기,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10분짜리여서 초기 위주로 영상을 찍었지만, 하여튼 이 딸한테 오히려 너 더 필요하지 않아, 애착 인형? 그러면서 그 애착 인형 말고 혹시 근데 대신 그거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새로운 애착 인형으로 혹시 교체해볼 마음이 없는지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그렇지 않고 이거다 그럼 계속 그냥 두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약간 예언 비슷하게 하겠는데, 주님 안에서 남친이 생기면은 내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주님 안에서여야 합니다. 예. 예,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사랑이, 아버지 특히 너무 사랑, 아버님 딸 이쁘시죠? 표정이 너무 이쁘니까 엄마 아빠의 이 따뜻한 사랑을 24시간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보드라운 애착 인형을 만지면서, 그래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하지 하는 건데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네,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학교에 오면 더샘물학교 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너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렇게 짜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을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또 있으실까요? 예. 또 한 분이 시작하면 또 한 분이 계속. 예, 본인 자녀 나이하고 성별 얘기해 주시고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첫째 딸이 고2에 지금 이제 07년생. 고3에 올라가는데요. 07년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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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예. 누나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체구는 작은데 좀 당찬 성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남의 시시비비에 참견을 하면 약간 위험한 상황일 것 같을 때도, 약간 그 말씀하셨듯이 자기 방은 정리를 안 하면서 불이한 것은 참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 예,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불량 학생을 만나도 자기가 다 물리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엄마는 되게 그 현실하고 그렇죠. 너무 다르니까, 떨리죠. 예, 그 너무 예,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남학생들 여러 명 너를 끌고 가면 그거는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할 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청소년기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예. 이렇게로 끝나면 되는지, 예. 덧붙여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 말을 붙여도 될런지, 예. 혹시 공감해서 끝나면 되는지. 그쵸. 어머니 또 닮았으면 또 예쁠 것 같은데, 또 얘가 예. 그 혹시 지금 앞에 얘기하신 청소년기 특징이 그 의협심 네, 이런 게 있대. 네. 그런 대화를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바로 현실적인 조언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했습니다. 뒤에 그런 데를 빼시고, 그런데 이유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 앞에 것만, 오늘 내가 예. 학교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뭐 애들 유튜브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 교수님 와서 했는데, 너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청소년기 발달 특성 맞대. 네. 근데 엄마가 그동안 너무 현실적인 조언만 했나 보다. 그걸 한번 공감을 네. 계속 해주세요. 먼저 앞에 것만. 앞에 것만 계속 해주다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상황에 간다. 그러면 앞에 청소년기는 그럴 수도 있대를 한 10번쯤 얘기하고, 한 번쯤 네. 근데 아이 메시지로 엄마는 걱정돼. 우리 딸이 위험할까봐. 그 정도? 네. 딱 그거만. 그 뒤에 길면 안 돼요. 다시 따라하실까요? 엄마는 걱정돼. 엄마는 걱정돼. 네가 위험할까봐. 네가 위험할까봐. 엄마는 걱정돼. 아빠는 걱정돼. 네가 위험할까봐. 세 번째는 기도할게.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애들이 막 그런데 가려고 하다가도 엄마는 걱정돼, 아빠는 걱정돼, 위험할까봐 기도할게. 이렇게. 네, 거의 3단이에요, 3단. 그래서 그 정도면 거의 다. 애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기도할게예요. 어떤 애들 막 기도하지 마, 막 그러면서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또 기도, 알았어. 엄마 아빠 기도할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됐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더 샘물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아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이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 보물들을 저희가 청지기로서 잘 돌보고 보호하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도록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또 저희가 감정적으로 셀프 컨트롤을 잃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고 아름답고 멋진 자녀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과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들,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이 더샘물학교 출신으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정말 바쁘신데 오늘 또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열광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꼭 이메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6주 동안 연수받으면서 정말 교직원들이 되게 치유와 회복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메일로 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23일 저희 비전 나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귀하게 동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당일에 약정된 금액이 2억 8,500이 약정이 되었고요. 2025년 2월 저희가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2억 1,200만 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5억 4,600인데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과 또 추가 약정된 금액을 감안했을 때 현 추산으로는 한 2억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자분들 연결되고 또 귀한 동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주변에 기독교 학교 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접촉해서 그분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광고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유치 과정이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현재 6세, 7세 이렇게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층에 알티오라 어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학원이 작년에 문을 닫게 됐었고 그 후에 저희가 그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까를 고려를 했는데 사실은 뭐 시설 투자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의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른 분이 그 시설을 인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영어 유치원을 준비를 하시다가 모집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이제 드랍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 시설에 대한 권리금 없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월경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안에는 이게 우리가 유치 과정을 또 새롭게 시작할 중요한 또 사인을 주시는구나, 또 기회를 열어주시는구나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유치 과정 선생님을 모집하게 되었고 너무나 귀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뭐 제가 여러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선생님들 면접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큼 면접 시간에 이렇게 흐뭇함으로 바라본 케이스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는 또 잘 훈련된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 설명회를 가졌고 또 1월 4일에 또 2차 설명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 과정은 저희 초등 과정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유치 과정을 기획하면서 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도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그런 가정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좀 세워지는 그런
선교의 목적도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초등 과정에서는 부모가 전부 다 세례 교인이자는 조건이지만 유치 과정에서는 교회에 등록을 하는 조건에서는 가능합니다. 등록 예정인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는 차원에서 입학을 허가를 할 거거든요. 물론 이 가정들이 초등에 올라올 때는 그 사이에 또 교회 안에 잘 정착하시고 또 세례까지 받으시는 전제에서 이제 초등 과정으로 올라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1월 4일 설명회 꼭 오셔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해당 자녀가 있다면 꼭 1월 4일 날 오셔서 설명회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요. 학사 일정 몇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에 중고등 배움 나눔 축제가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일에는 초등 연극제가 오후 4시 반에 또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 1차 우리 초등에서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이 여기서 진행됐는데 2차가 27일 금요일 날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판다와 사자 우리 또 중요한 행사죠.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하게 됩니다. 이날은 아이들이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용돈도 좀 많이 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도 가능하신 경우에는 오셔서 같이 또 섬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방학 예배와 함께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오후 2시부터 전체 교직원 연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학 특강은 1월 1일 지나고 나서 2일, 3일, 그다음에 6, 7, 8 목금 월화수 이렇게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마지막 입학 설명입니다. 2025학년도 신편에 위한 마지막 입학 설명인데요. 감사하게도 이번 2차 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유치과정 모집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1월 9일, 10일은 각각 초등 연수, 중고등 연수, 학교별로 연수가 또 진행되고요. 14일에는 저희 중간 리더들, 팀장 이상의 리더들이 모여서 지난 교육 과정을 또 돌아보고 앞으로 또 25년에 우리가 어떤 교육들을 더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시간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6학년 그다음에 9학년 학부모님들 그리고 12학년 학부모님들이 대상인데요. 2월 15일에 진급 및 졸업 예배가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계속 연수 그다음에 연구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2월 19, 20일, 24, 25, 26, 27 계속해서 교직원 연수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들은 3월 1일 날 입학 예배가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3월 3일이 이것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그날이 3.1절 또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개학은 3월 4일 날 이루어진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내년에 또 반성김이 우리 중보기도직이랄지 이런 분들을 또 세워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도 올해 너무나 수고해 주신 우리 성김이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이 일들을 학교와 함께 또 힘있게 해주실 분들을 저희가 기도 가운데 또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반 안에서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방학 동안에 또 저희가 이렇게 요청 드릴 때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임원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요. 임원단에 또 좋은 분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학부모 공동체가 학교와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